소양강댐은 1967년 4월 15일 착공에 들어갔다. 당시 3대 국책사업이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서울 지하철 1호선이었다. 소양강댐이 국가 개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사를 시작한 지 6년 6개월 만인 1973년 10월 15일 준공됐다. 소양강댐은 그간 국가 발전에 물꼬를 텄다. 댐 높이만 123m, 길이는 530m, 물 29억 톤을 저장할 수 있다. 소양강댐은 당시 국가 명운을 걸고 한 사업이었다. 소양강댐은 당초 콘크리트댐으로 만들어질 계획이었으나 정주영 회장의 제안으로 사력댐으로 건설됐다. 소양강댐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 일부 투입되는 공사로 일본공영이라는 회사가 설계, 기술, 용역까지 맡았다. 일본공영은 댐에 관해선 세계적 기업이었고 소양강댐을 콘크리트댐으로 건설한다고 결정했다. 그렇게 되면 현대건설은 일본공영의 하청업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이었다. 일본공영이 댐 건설을 주도하고 현대건설이 하청업체가 될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력만 제공하고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돈은 다시 일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정주영은 일본인들의 저의를 읽고 있었다. 정주영과 현대건설의 권기태 상무는 소양강댐이 건설될 현장을 둘러보았다. 정주영은 소양강댐 주변의 모래와 자갈이 무진장으로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전문가인 권기태도 땅바닥에 자원이 무진장으로 있는데 굳이 콘크리트로 댐을 만드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자 정주영은 사력댐으로 공사할 것을 서둘러 당국에 건의하게 된다. 정주영이 만든 사력댐안이 주무부서에 올라가자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내 빈축을 샀다. 일개 건설업자가 감히 당국에 도전한다고 비난했다. 모든 일이 거의 다 결정된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주영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국내엔 제철소가 없어 철근을 수입해야 하고 시멘트도 부족해 콘크리트댐은 국가 형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상간벽지까지 운반하는 트럭도 수십만 대가 필요한데 당시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대신에 소양강 지천에 널린 흙, 자갈, 모래로 사력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회의가 열렸다. 현대건설과 일본공영 그리고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참석했다. 정주영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력댐안을 주장하자 일본공영의 사토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이 댐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시오? 어디서 댐 공부를 하셨소? 우리 일본공영은 동경대 출신들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요. 전 세계의 큰 댐은 거의 모두 우리가 했는데 소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 사력댐으로 공사하면 지방상수도 공사를 10번 할 수 있는 돈을 절약한다느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다 된 문제를 소란스럽게 만드오. 그러나 정주영도 지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이미 프랑스 사람이 설계했던 태국의 파손댐 건설에 입찰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건설은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하게 되었다. 게다가 설계 변경을 위해 자료를 조사해보니 2차 세계대전 이후 100m가 넘는 댐은 대체로 사력댐으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